안녕하세요. 최주섭 강사입니다.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실제로 100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내신 분, 그리고 세계적인 사상가, 의학자, 인생학자, 뇌과학자, 이런 분들은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주는 지혜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올해의 연세가 무려 102세이신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의 모습입니다. 며칠 전에 행복을 주제로 한 신년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널리 회자되고 있는데요. 기자가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항상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늙어버립니다. 몸이 늙으면 정신이 따라서 늙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몸이 정신을 따라옵니다. 100년을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내신 분의 묵직한 통찰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늙어도 공부를 계속해야만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세계적인 작가와 의학자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학생으로 남아 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마음이 늙으면 몸도 반드시 늙는다. 셰익스피어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게을리하면 마음과 몸이 차례대로 늙는다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는 한 당신은 늙지 않는다. 로잘린 엘로, 미국의 의학 물리학자이고요. 노벨 의학상 수상자입니다. 배움이 곧 젊음의 비결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무슨 또 골치 아프게 공부를 하란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특히 부부의 합산연금이 많으신 분들은 연금을 가지고서 퇴직 후에 취미활동이나 하시면서 그저 릴렉스하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생 2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지요. 60세 언저리에 퇴직하셔서 약 10년간 손주를 돌보거나 아니면 취미활동을 하시다가 약 5년 동안 병치료를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이게 삶의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대는 앞으로 100세 시대, 환갑을 지내고도 약 40년을 더 살아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남아도는 시간을 그저 취미활동이나 하면서 때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바라볼 때 과거에는 연령 분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당연시 됐었습니다. 이 그림의 윗부분인데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공부만 하고 또 성인이 되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퇴직을 해서 노년기에 접어들면 번 돈을 가지고 여가 활동을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였었는데요. 인생 이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연령 통합적인 관점, 바로 아랫부분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일하고 또 여가 활동을 하는 거, 이거는 인생살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핵심 3대 요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 시기에 따라서 가중치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그래서 퇴직을 하고 노년기에는 여가 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져 있을 뿐이지 일과 학습을 하지 않고 온리 여가 활동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이 나이에 무슨 또 일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고정관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습과 일과 여가 활동, 이것을 잘 균형을 잡아 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 조장희 박사님 잘 아시지요? CT, MRI, 펫에 관한 국제학술지 논문을 무려 250편 이상 내신 걸로 유명하신데요. 이분이 강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80세에는 뇌세포의 5 내지 6%가 죽지만 뇌 기능은 세포수로 컨트롤되지 않고 세포의 연결이 중요하다. 퇴직 후에 공부와 일을 안 하면 뇌세포의 연결이 줄어서 뇌가 쇠퇴한다. 따라서 정년이라는 사회적 낙인 찍기에 매몰되지 말고 공부하며 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의술이 점점 더 발전되면 우리가 아마도 100살까지 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을 받고 약을 먹어서 우리가 100살까지 지탱을 한다고 하더라도 뇌 기능이 퇴화해서 그야말로
하드웨어는 멀쩡한데 소프트웨어가 깨져버리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나이 들어도 공부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요즘에는 시니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또 공공단체 등에서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시설도 제공하고 또 양질의 프로그램도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후 준비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고요. 노동부는 평생 내일 배움 카드, 또 50+ 캠퍼스라고 하는 게 각 구청마다 있고 또 센터도 있고 양질의 프로그램들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유시민대학, 폴리텍대학, 또 노사발전재단, 또 구청이나 또 대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평생교육원, 또 공공도서관이 요즘에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도 있고 또 오프라인 교육도 있고요. 또 문화센터,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관심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과 관련된 것이든 또는 여가 생활과 관련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한번 푹 빠져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거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 또 이런 시설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과 잘 연계를 하셔서 한번 활용을 해 보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